네, 역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반갑고 열심히 해보죠. 네, 저작권 항상 조심해 주세요. 이 저작권 선생님한테 있습니다. 수업 속의 코너 움짤 시작합니다. 뭔지 알죠? 네, 마음이 편안해지는 짤 하나 보겠습니다. 귀엽네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 잘못한 건가요? 강아지 손잡고 이해가 됩니까? 네, 이제 교과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바로 외세와 지배층에 맞선 동학 농민 운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좀 예습 좀 했나요? 동학은 뭐예요? 네, 선생님이 사전 공부 좀 글로 적어봤습니다. 읽어보기 바랍니다. 화면 멈추고 읽어보세요. 쉽죠?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하기 바랍니다. 맨 밑에 줄, 너무 길어서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인내천. 다 읽었죠?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동학의 확산입니다. 사전 설명처럼 동학도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인내천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당시 힘들었던 농민들이 많이 믿게 됩니다. 그럼 농민들은 왜 힘들었을까요? 원래 농민들은 과거에는 항상 힘들었어요. 근데 이때는 더 힘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조선 정부의 개화 정책 때문입니다. 새로운 물건이 등장하고요. 조선은 이것을 일본으로부터 대부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일본은 물건 값으로 조선으로부터 뭘 가져가냐? 대부분 농작물을 가져갑니다. 금, 은도 가져갑니다. 근데 금은은 먹고 사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금이 증가하고 소장료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새로운 물건은 결국 비쌉니다. 조선 정부도 이거를 필요로 하고 구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올립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 세금 누가 냅니까? 양반이 냅니까? 백성이 냅니까? 백성이 내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물건은 정부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조선 내에 부자들도 구입하게 돼요. 부자니까요. 그래서 부자들은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신들이 갖고 있던 땅의 임대료를 올려버립니다. 임대료가 소장료죠. 결국 농민들은 국가에게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요. 그리고 땅 주인에게 소장료도 많이 내야 됩니다. 아주 빡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러는 가운데 일본에 대한 배척 기운과 정부에 대한 불안이 커져 가는 거죠. 일본한테서 물건 들어오니까 그 물건만 없었으면, 그리고 정부가 세금 늘리니까 빡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부자들은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백성들만 손해봅니다. 첫째 줄에 보면 쌀, 콩 등의 가격이 올랐다고 나와 있죠. 이것 때문에 백성들만 피해를 보는데 왜 그러냐면 당신은 조선 후기부터 일을 하면 돈으로 인건비를 줍니다. 그래서 하루 일해서 뭐 10,000원을 벌었다 치면 어제까지는 쌀값이 5,000원이었는데 1kg에 내일 되니까 6,000원, 하루 더 지나니까 7,000원, 하루 더 지나니까 10,000원, 이렇게 값이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세금도 올라간다고 했죠 아까. 그러니까 농민들은 죽어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부자들은 그 쌀과 콩을 파는 사람들이죠. 값이 오르니까 소득이 더 느는 거예요. 결국 백성들만 힘들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고요. 그래서 농민들은 더욱더 동학에 의지를 하게 되고요. 동학은 계속적으로 커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백성이 힘들어지니까 동학이 힘이 커진다. 네, 희한합니다. 그럼 이제 동학은 뭐를 해야 하냐? 네,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사전 설명에서 언급했던 교조 최재우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교조 최재우가 나라를 혼란한다는 제목으로 처형당했거든요. 나라를 혼란하게 한 게 아니죠. 그거는 지배층의 시각에서 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이해가 좀 됩니까? 그리고 계속 힘이 커지면서 자신들의 현재 문제였던 먹고 살기 힘든 걸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바로 부패한 관리와 외세 배척을 주장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런데 정부는 들어줄까요?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관리를 처벌하고 일본을 쫓아낼까요? 네, 다음을 보겠습니다. 소제목은 동학농민군의 1차 봉기네요. 말 그대로 동학농민군이 빡친 거죠? 동학의 요구가 들어졌을까요? 아니겠죠. 보겠습니다. 네, 1894년에 조병갑이라는 군수가 고부에서 농민들을 엄청 괴롭힙니다.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빡칩니다. 그래서 폭발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농민들은요, 빡쳐도 쉽게 폭발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게 되면 폭발해요. 왜냐하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똑같으니까요. 그게 고부 농민 봉기입니다. 쉽죠? 고부에서 일어난 농민들의 봉기. 네, 고부 농민 봉기 내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글자 나옵니다. 네, 읽어보기 바랍니다. 화면 멈추고요. 네, 이해가 되죠? 혹시 주변에서 지금 보라고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네, 선생님이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네, 이게 보예요. 강 중류에 돌을 같은 것을 쌓아서 물이 조금 모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물을 떠가는 거죠. 떠가는 거. 이 근처가 경안천이 있나요? 경안천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강가 가게 되면 봐보세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조병갑 나쁜 놈이죠. 평양 조씨일 겁니다. 네, 교과서 위쪽에 있던 연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얍. 네, 고부 농민 봉기 1894년 1월입니다. 그 다음 사건 이제 배워야겠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은 황토현 전투입니다. 전투, 네, 싸우는 거네요. 왜 싸울까요? 책을 봐봅시다. 정부에서 고부 농민 봉기에 대하여 조사를 합니다.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봉기의 원인을 조병갑이 아닌 농민들한테 있다고 판단합니다. 조병갑이 나쁜 짓 한 건 눈 감아주고요. 동학 교도들이 동학을 괴롭히니까 폭발했다고 서울에다가 알립니다. 그리고 농민들을 처형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거
조병갑이나 조사하러 온 사람이나. 농민들은 조병갑을 혼내주나 기대했는데 아니었죠. 그래서 농민들은 또 폭발합니다. 이제는 주변까지 연락해서 야, 다 모여! 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봉기합니다. 지도자가 전봉준, 손화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조선군과 동학군이 북에 내고요. 근데 희한하게도 황토현이라는 곳에서 동학이 승리해 버리게 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는 전라도에서 가장 큰 전주를 점령, 함락해버립니다. 전라도가 조선에서 해방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정부는 당황하게 되어 까딱했다가는 동학군이 서울까지도 진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선 정부는 대안을 찾습니다. 그 대안이 뭐냐? 별거 없습니다. 또 청나라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는 오류입니다. 오류. 저 전주성 함락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미안합니다. 청나라는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네, 조선에서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기회죠.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배웠던 텐진 조약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텐진 조약의 내용이죠. 조선은 청나라에만 요청했는데 일본도 군대를 보냅니다. 청나라가 일본에 군대 파견한다고 알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조선에 있는 일본인을 직접 지켜야겠다고 하면서 군대를 보냅니다. 어이가 없죠. 그래서 조선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청나라는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군을 돌아가게 하려고 구실을 없앱니다. 바로 동학군과 화해하는 겁니다. 전주 화약이죠. 이 박수는 정상입니다. 전주에서 맺은 평화로운 약속, 이 전주 화약인데 쉽게 말하면 농민들이 원하는 거 들어줄 테니까 야, 너희들 서울로 진격하지 마라. 약속하자. 그래서 동학군은 전라도에서 자신들만의 개혁을 시작합니다. 집강소를 설치해서 여러 개혁을 하는 거죠. 전부 바꿔야 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탐관오리 처벌, 조병갑 같은 거죠. 조세 개혁, 세금 좀 그만 좀 걷어가라. 우리 굶어 죽겠다 이거죠. 그리고 신분 차별, 언제까지 신분으로 괴롭힐 거냐, 이것 좀 없애자라고 했던 겁니다. 집강소는요 그냥 동사무소 같은 거예요. 뭐 시청이나 그러니까 동학 지도자들이 모여있던 그냥 건물은 아니고요, 관청입니다. 네, 성공했을까요? 그건 끝까지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전주 화약으로 문제가 됐던 원인이 사라졌죠. 그래서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에게 꺼지라고 합니다. 꺼져라가 영어로 뭐죠?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청나라는 오케이 합니다. 근데 이놈의 일본이 문제예요. 일본은 지금도 문제죠. 얘들은요 순수하게 온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하냐? 경복궁을 점령해서 내정 간섭을 시작합니다. 공포감을 주는 거죠. 이거 왠지 전에 사용했던 방법이 떠오르지 않나요? 네, 어떤 게 있냐? 바로 운요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겁줘서 지들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나쁜 놈들이죠.
배드. 그러면서 일본은 이모군란 이후 조선에서 본인들보다 더 잘 나가던 청나라를 몰아내기로 결정합니다. 조선의 개항은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이 시켰는데 이모군란 이후부터는 청나라가 물건을 엄청 팔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청나라가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청나라는 일본한테 그냥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청나라. 여러분 여담이지만요. 청나라가 전에 양무운동으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였다고 했죠. 근데 진짜 너무했습니다. 관리들이 뇌물을 너무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그 대포가 날아가서 터지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 혹시 알아요? 대포 공 같은 대포알 있죠? 대포알에다가 철 조각을 막 넣어놔요. 그래서 터지면서 그 철 조각이 사방으로 날아가면서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찌르거나 뭐 큰 거면 사람이 목이 잘라지기도 하겠죠. 그렇게 죽는 건데 청일전쟁 때 청나라 배에서 일본 배로 대포가 날아갑니다. 그 대포가 일본 배에 떨어져요. 일본 애들이 놀래가지고 숨겠죠. 터질까봐. 근데 뭐가 나왔냐면요. 팝콘이 나왔어요. 팝콘. 먹는 팝콘. 그 대포알을 납품하던 사람들이 돈 받고 파는 사람들이 뇌물 줘야 되니까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철 조각이나 뭐 쇠구슬 대신 콩을 넣어둔 거예요. 옥수수나. 그래서 터지고 나서 일본군이 맞았는데 콩알이에요. 콩알. 죽을까요? 그냥 따끔따끔하겠죠? 네, 여담이었습니다. 어쨌든 일본한테 청나라가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다시 동학으로 가보죠.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동학군은 안 그래도 일본을 싫어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우리의 왕을 위협한다고 하니까 다시 뭉칩니다. 그리고 봉기합니다. 이번엔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요. 외세, 즉 일본과 싸우기 위함이죠. 멋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상대가 힘이 세다는 겁니다. 황토현 전투 때처럼 힘이 없던 조선군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동학군이 일본군과 싸우는데 동학군이 숫자는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공주 우금치에서 사륙을 당합니다. 사륙. 그냥 사람이 개미 죽인다고 해도 될 정도로 그냥 처참하게 또 패배합니다. 동학군들은요 대나무 들고 뛰어가는데 일본은 기관총을 막 쏴버립니다. 당연히 상대가 안 되겠죠. 네, 여기서 동학 농민운동, 동학군은 거의 끝이 납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요, 평범한 백성이 나라를 바꾸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일본 때문에 실패했죠. 하지만 동학 농민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농민들의 요구, 농민들의 희망이 갑오개혁에 반영이 됩니다. 갑오개혁. 네, 다음 주제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기 전 단계의 항일 의병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했던 게 항일 의병이죠. 그러면 동학 농민운동은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그건 여러분이 다음 시간 주제인 갑오개혁까지 배우고 한번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아래입니다. 동학 관련 유적입니다. 박물관도 있네요. 전북 지역에 놀러 갈 일 있으면 들려서 좀 보고 오세요.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유적지나 문화재가 곳곳에 있습니다.
놀면서 공부도 하고 좋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퀴즈를 잘 풀어보고 복습도 꼭 하기 바랍니다. 마무리 움짤입니다. 고양이를 주목하세요. 저 고양이는 갑자기 덤블링을 왜 한 걸까요? 뒤에 차가 와서 경계하려고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덤블링하고 뒤에 차가 오네요. 네, 고생했습니다. 강아지 윙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